그 새마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저희도 분위기도 바꾸고 싶고.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름을 알리고 싶겠죠. 납세의 의무가 헌법적 의무인 것은 그 세금이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쓰여진다는 국가적 책무가 전제되기 때문이지요. 지방정부와 의회도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낸 세금은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저희 시사인대세남은 계약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출범 후 지난 4개월 동안 세금 사용 내역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자체들의 혈세 낭비 실태 추적해봤습니다. 제작진은 민선 8기의 물품 계약 내용을 살펴보던 중 뜻밖의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논산시는 새 시장 취임 후 장례식장에 거는 시장 이름의 근조기를 2차례 1,900만 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광역단체인 충남도보다도 무려 4배나 많은 이례적인 액수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2차례 1,900만 원어치의 근조기를 구매했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근조기는 새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이 근조기 저희 보니까 처음에 20개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20개를 부족하니까 추가를 15개를 더. 그럼 이게 근조기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요? 5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조기 하나에? 네. 백성현 논산시장의 이름이 새겨진 55만 원짜리 새 근조기입니다. 55만 원이 과연 적절한 건지 근조기 한 개당 시중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형성돼 있었는데요. 당시 논산시 근조기를 제작했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근조기는 뭐 보통 얼마나요? 그래도 4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카드 결제는 44만 원. 시청은 그게 55만 원씩 받거든요. 시청은 계속 그 저기가 예산이 짜여져 있으니까. 적정 가격에 대한 검증 없이 업체가 달라는 대로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가격도 고려가 다 된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우리 것이 좀 사이즈가 크든지 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비교 없이 무조건 크고 좋은 걸로 구매했다는 설명인데요.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한 번씩 기존에는 뭐 좀 걸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근데 신경을 안 써요. 저런 거 걸릴 바엔 차라리 그냥 뭐 일회용품이라도 한 박스 갖다 주는 게 유족들한테 좋은 거지.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중에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이게 없어가지고 하나가 3개 보내줬는데 옷은 왜 이게 안 걸려있냐고 막 사무실 쫓아서 막 욕하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이 사람이. 아, 시장에 직접 와서요? 네. 없어서 또 추가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거. 근조기가 없다며 폭언을 했다는 시장. 그 이후 부랴부랴 근조기가 추가로 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논산시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그 장례식장 갔을 때 시장이 없으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한테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피디님. 네, 근데 잘 챙겨라와 또 폭언을 한 거는 다르니까요. 에이,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피디님. 그래서 저희는 논산 시장님 입장도 한번 듣고 싶은데 뭐 어려울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들은 왜 시장의 이름이 적힌 근조기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굳이 이제 논산시장이 누군지를 다 아는 상황에서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논산시장 누구 이름을 붙여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논산시장이라고 근조기를 만들면 새로 바꾸지 않아도 될 건데 근데 이제 그냥 이름을 알리고 싶겠죠.
제작진은 논산시 근조기 구입에 대해 알아보던 중 또 다른 의문의 사용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논산시장 인수위원회 사무실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논산시가 알려준 인수위 사무실은 시청 외부의 한 건물이었는데요. 이곳은 현재 논산시청 재택치료관리센터로 돼 있었고 매달 임대료 등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입구에는 지난 6월에 활동이 종료된 인수위 간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책상과 가구들 위로 먼지가 쌓여가고 그동안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를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아, 인수위 사무실 계약할 때도 다 세금으로 나가. 그에 저기 공문이 올해부터 처음 공문 나왔어요. 이게 지원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공간 언제까지 계약돼 있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확대된다 하니까 이 공간을 비상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놓은 거. 논산시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입니다.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실과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실로 쓰겠다지만 현재는 방치된 빈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더라도 그 인수위원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지원하는 규모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위 기간 동안에 잠깐 쓰고 활용도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게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조례 내용에도 좀 반대되는 어떤 예산 사용이 아니었는지라고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공직자들은 시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지자체들은 단체장들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 집기부터 바꾸느라 바빴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시장을 선출한 충남 공주시. 공주 시민이 희망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하며 성대하게 취임식을 한 최원철 공주시장. 그런데 취임 12일 만에 시장실 집기 구입에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재정 자립도 12.3%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주시가 집기부터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님이 오전 시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집기로 가지고는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집기를 말씀대로 연한 또래로 개최를 한 겁니다. 현 시장님은 어떤 권위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같이 앉아서 앉을 수 있는 원형 탁자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원형 탁자와 소파 금액 485만 원, 책상과 서랍 348만 원, 서랍장 315만 원까지 총 992만 원을 썼는데요. 구입한 지 3, 4년 만에 또 집무실 집기를 구매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따 창고에 가서 좀 그 기준 물품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현재 교체된 집기들은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사용할 때 재사용을 하려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과 2018년과 2019년에 구입한 전임 시장의 물품들. 흠집 없는 물품이 해체돼 창고에 방치돼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1,000만 원 가까이 들여 새로 구입한 시장실 집기는 어떤 것인지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찍는 자체를 반대를 하시죠. 시장실 집기료는 좀 볼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비서실에서는 왜 촬영이 안 된다고 하시나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까지는 꼭 닫힌 시장실. 교체한 물품을 볼 수 없었습니다. 2026년까지 1,200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할 대전시 대덕구. 대덕구 또한 올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청장을 선출했는데요. 대덕구의 물품 계약 내역을 살펴보니 취임하기도 전인 6월 20일과 21일에 총 4번에 걸쳐 1,000만 원가량 청장실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새마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저희도 분위기도 바꾸고 싶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 청장님도 여성분이다 보니까 작은 의자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또 지금 후임 청장님은 키도 있으시고 남자분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득이 의자를 바꾼 거거든요. 여성분의 손길이 다 닿았던 곳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인 거지. 그런 마음으로 전임자들이 추진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임 여성구청장의 손길이 닿아서 교체했다는 답변. 제작진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전임 청장이 사용하던 의자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에 구입해 아직 상표도 떼지 않은 의자는 비서실 직원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의자 쓰고 있는 비서관님은 지금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인데 지금 이 의자 쓰고 있는 분은 남자분이시고 여성의 손길이 닿아 바꿨다는 전임 여성청장의 의자는 남자 직원이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 구입한 청장실 집기는 헤집어져 창고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1,200만 원을 들여 새로 구입한 집기들이 궁금해 역시 집무실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고. 지금 회의가 준비 지금 뭐가 있다고 하는 뭐 회의 자료가 책상에 깔려 있나 봐요. 뭐. 여기가 구청장 회의 자료가 쌓여 있다며 집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대덕구청 관계자들.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게 저기가 예고가 되고 교감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사진을 찍겠다는 거는 교감이라는 게 어떤 교감? 아니, 사전에 협의나 협조를 해야지 저희도. 한참을 실랑이 끝에 겨우 구청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마침 집무실에 있던 대덕구청장에게 가구 교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임무가구 바꾸는데 1,200여 얼마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뭐 저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 저 기자님 책상 오래 쓰다 보면 또 너무 낡고 이렇게 하면 컴퓨터도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지. 난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래요. 멀쩡한 집무실 집기와 의무 사용 기간이 남은 가구를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지자체들. 원래 들어가면 화장실부터 자기 책상부터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습성인데 원래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임기가 승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을 못할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그 자리는 그냥 쓰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자리가 바뀐 거지. 그 직위상에 사람이 바뀐 거지 직위가 바뀐 게 아니니까. 자신의 이름을 새긴 근조기에서부터 멀쩡한 집기를 창고에 방치해두고 집무실 새 단장부터 하는 지자체들. 허리띠 졸라매며 성실히 납부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걸까요? 취임하자마자 세금을 들여서 집무실 가구부터 바꾸고 자기 이름을 내건 근조기를 만든 단체장들. 전임 단체장이 여성이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들이 혈세를 쓰는 이유는 너무나도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혈세 낭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각 지역에 민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역민들은 민원 상담소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원 상담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 사무실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매년 외유성이라고 비판받는 해외 연수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이곳은 충남 도의회가 세운 지역 민원 상담소입니다. 평일 낮 시간 도의회 민원 상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문은 잠겨 있습니다. 노크를 하자 그제야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는 도의원과 상담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민원 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천차만별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의원들한테 지역 상담소 어디는 뭐 전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정신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 전체를 뭐 평균을 낼 수도 없고 홍보해서 아는 분들은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연히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시청 민원실인 줄 알고 전화를 했다가 시청 민원실로 헷갈린 시민들이 오기도 한다는데요. 시청 민원실에서 도의회 민원 상담소까지는 도보로 불과 3분 거리. 시민들은 도의회 지역 민원 상담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충남 도의회 지역 민원 상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같은 건물의 상가 입주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 충남 도의회에서 지역 민원 상담소라고 해서 운영 중인데 혹시 아시는지? 아니 저는 지역 상담소 뭐 하는 데죠? 민원 상담? 그건 없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온 지 7년 정도 됐는데 민원 상담소가 여기 2층에는 없었어요. 상가 입주민도 모르는 충남 도의회 지역 민원 상담소. 제작진 또한 한참을 헤맨 끝에 상담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역 민원 상담소. 이곳은 문조차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뭐 문을 안 여는 날인가요? 그렇죠. 여는 날이 따로 있어요. 아, 민원 상담소는 문 여는 날이 있고 안 여는 날이 있고 한가요? 그렇죠. 원래 그래요. 지역 상담소는. 존재도 모르고 운영도 제 맘대로인 지역 민원 상담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충남 도의회는 2019년 2월 지역 민원 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의원에게 민원 사무실을 내줘서 상담 인력,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남 지역 전역 18곳에 만들어져 매해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지역민원 상담소의 설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지역민원 상담소가 왜 만들어져 있는 거니? 의원님들이 그런 거예요. 지역 민원인들 만나면은 뭐 커피숍, 길바닥 어디서 집으로 오라기도 그렇고 의원님들 그런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그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야 맞다. 하지만 지역 도의원들에게 공짜로 개인 사무실과 인력을 제공해준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충남 도의원들은 끝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역 사무소 내면 일단 공간이 확보가 되고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공간이 권력입니다. 정무직으로 자기가 쓰는 비서들을 거기에 채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선거 조직으로도 아주 적절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직 의원들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선물 아닙니까? 의원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한다던 지역 민원 상담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개인적인 사무실을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국회의원처럼 말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사실 자기 개인 돈 들여서 그 사무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준과 저희 뭐가 있죠. 물론 거기 하다 보면 자기 개인 일도 처리할 테죠. 인증서 싸갖고 자기 개인 일도 하고, 뭐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자기 뭐 정당회의하고 정치행위하고 이거는 안 되는데. 그동안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었나요? 그렇죠. 1년에 우리가 몇 번 하죠? 4번, 한 석 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충남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때 지역 민원 상담소를 통한 상담 건수는 1,181건, 현 12대는 203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건수만 집계한 것일 뿐 상담 내용과 처리 현황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1대에는 1,181건이 예, 처리가 됐습니다. 접수가 된 건가요? 처리가 된 건가요? 상담 건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뭐 미결된 것도 있고 해결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어떻게 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자료 축적 단계에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4년간 약 2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충남 도의회. 과연
도민도 모르는 상담소가 민원 창구라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말 해외로 연수와 출장을 떠났던 충남 도의회 의원들이 속속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충남 도의회 조기련 의장 등 대표단 7명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6박 8일 동안 오스트리아와 독일,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입국 규제가 풀리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해외 연수와 출장. 외유성 논란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회에 물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인적 기로도 좀 더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충남 쪽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을 게 있다면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대화들이 오갔죠. 먼저 일본 출장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사이타마현과 오사카, 나라현 등을 둘러보며 국제 교류를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6명과 공무원 5명까지 총 11명이 3박 4일간 총 2,400여만 원을 썼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올라온 일본 출장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출장의 구체적인 용무보다는 주요 인사의 발언과 지역 소개가 보고서의 절반이 넘습니다. 심지어 지역 소개는 한 검색 사이트에서 그대로 베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유럽을 다녀왔던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어땠을까요?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8명과 공무원 6명까지 총 14명은 10월 23일부터 6박 8일 동안 오스트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을 다녀왔는데요. 총 소요 경비는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현지를 방문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교류는 그 신뢰나 이제 그런 게 쌓여야 서로 이제 정보도 주고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메일 딱 해가지고 운영 예산이 얼마냐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는 거랑은 조금 질이 다르다고 이렇게 저희가 현재 가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의 방문 목적은 문화시설 벤치마킹과 세계문화유산 시찰. 그래서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컸습니다. 이번에 그 해외 연수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좀 갔다 와서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오스트리아에 갔을 적에 박물관을 봤을 때도 이제 하여튼 그쪽에는 너무 그냥 지리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저희들이 거기 따라가기에는 참 힘들고 하여튼 여러모로 좀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관광여행이라고는 마지막 파리에서 그냥 차량으로 이렇게 개선문하고 저기 에펠탑 근처, 세네강 근처 그 파리 박물관하고 오페라하우스하고 그때 가까운 근처다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만 귀로 듣고 왔어요. 눈으로 보고요. 갔다 오면 기분 좋겠네. 그 예산이 있으니 원래 가자 이런 이제 차원에서 갔을 거라고 봅니다.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뭐 해외부터 갔다 왔다는 게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은 도의원 되는 게 또 시의원 되는 이 의원 되는 게 내 돈 안 들이고 공짜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만연돼 있는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굳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준비되지 않은 문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러면서 질이 낮은 외유성으로 자꾸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지는 도의원들의 사무실.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 외유성 해외 연수. 오늘도 주민들의 혈세는 줄줄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해외 연수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대거 따라가는 한편 해외 연수 보고서는 허술하거나 표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과도 전문성도 없다 보니 해외 연수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올 12월에는 충남도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들이 성탄절 연휴를 끼고
유럽 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자신들은 꼭 필요한 해외 연수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시민들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흔히 우리는 세금을 혈세라고 표현합니다. 꼭두 새벽 찬바람 부는 시장에서 한낮에 떼약볕 및 들판에서 흙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판에서 늦은 밤까지 환한 사무실에서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피혈자를 써서 혈세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세금에는 국민들의 힘들고 고된 노동이 스며 있으며 그래서 결코 가볍게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대범하게, 아니 어쩌면 너무나 뻔뻔하게 지역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버리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일부 지자체와 의회. 이런 혈세 낭비 실태를 보면서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는 한 시민의 일침은 지역민의 안녕과 복리보다는 자신들의 입속 챙기기에 급급한 지역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것입니다. 저희 시사인 대세남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보다 날선 눈으로 비판과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